예, 2024년 7월 24일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죠. 예, 태고사의 새발견 144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강의하는 내용은 태고사의 새발견 환국사의 복원사업의 하나로서 우리 환국 문명사 환국사의 징검다리를 놓는다는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박용수 선생님의 샤먼 제국의 와 샤먼 문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현재 강의하고 있는데요. 특히 박용수 선생님께서 연구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셨던 그 학문의 깊이가 아주 탁월하고 또 학자로서 가지고 있는 문학도로서 출발해서 예술성까지 가미하면서 직접 고정하고 실증하면서 다른 문헌과 비교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박용수 선생님의 이 학문에 우리 한국사가 크나큰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할 내용은 우리가 상고사 2기에 25,000년 전부터 북방 천축 강력의 천축 환인들이 이 흑요석 혁명을 시작할 때부터 북방 샤먼의 시작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북방 샤먼 제국이 흑요석 혁명과 더불어서 제국이 시작되었는데 17,000년 전에 너무 뭐냐면은 추운 빙하기 시절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북방 몽골리안 인들이 이 천축 강력의 지방에 강력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빙하가 끝나면서 우리가 정착하게 됐는데 이동을 해서 정착하게 됐는데 이 서쪽으로 이동했던 세력들이 이제 가장 샤먼 제국의 문명을 이어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이동해 간 이 농업혁명의 그 세력들, 지금으로부터 약 9,000년 전이죠. 예, 9,000년 전에 이 샤먼 제국의 시작이 시작되었는데 이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과 그들이 어떻게 해서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도낭을 거쳐서 다시 이 동북아시아에 뿌리 내려서 마지막에 우리 조선반도에까지 이들이 안착하게 되었는가까지가 바로 이 샤먼 제국의 끝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이 한반도는 한반도라고 해도 맞지만 좀 더 엄밀히 말하면은 조선반도가 맞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샤먼 제국의 마지막 귀착점, 마지막 안착점이 바로 조선반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우 놀랄 이야기는 이러한 조선반도의 이 샤먼 제국의 마지막 후예가
이 지리산의 삼성궁의 이 한풀선사가 당대에 이 삼성궁을 만들었다는 것은 아마 이 동북아에 있어서 아마 놀랄 이야기다. 아마 한풀선사님께서는 100만 평의 그 그림을 그렸다고 할 정도로 그야말로 100만 평에 직접 이 마고성을 쌓았다는 것은 저도 몇 번 가보고 강사원 박사님을 모시고도 가보고 대구구 수원교 박민우 선생님, 소영 선생님과 이렇게 교류하면서도 가봤지만 그야말로 삼원 제국의 마지막 기점이 이 지리산의 삼성궁에 지금 현재 안착되어 있다는 것은 이거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는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지리산의 하동의 지리산의 삼성궁에 가게 되면 이 마고성의 그 흔적들을 직접 오늘날에도 볼 수 있고, 또 한풀선사님이 이 모습이 그야말로 신선처럼 보여집니다. 수염도 있고 또 진주 강씨들의 그 집성촌이었기도 하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현재도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이 말입니다. 저 이야기는. 자, 그래서 우리가 수로를 이용한 과학농법으로서 이 코카소스 산맥과 자그로스 산맥 일대에 우리가 안착을 해서 또 이 청동기 혁명이 청동기가 또 지금으로부터 약 한 9,000년 전에 이미 이제 발견이 돼 가지고 청동기에 구리에다가 아연 구리에다가 주석을 섞는 청동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샤먼 제국의 흔적을 더듬어 보면서 이 샤머니즘은 세계적인 제국의 문화이고 종교이며 아카데미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상징물이 두 번째로 이 황금 지팡이고요. 그리고 계속 동진의 중앙아시아의 박테리아 중산국이라고 하죠. 이 박테리아를 지나가지고 지금 현재 그 신라의 그 금성인 지금 현재 압록강 위에 지반시에 지금 중국 땅 지반시에 지반현에 바로 상령총, 무용총, 장군총 이런 것들이 다 태양신을 모시는 바로 부두라는 것이죠. 5세기경에 마련됐는데 이 시기가 대체로 우리가 언제 뗐냐 하면은 눌지마리깐 시대라는 것입니다. 눌지마리깐 시대 418년에서 약 458년이니까 눌지마리깐 시대 때 이 눌지마리깐 시대 때가 바로 부도지를 쓰셨던 박재상 선생님이 바로 요 시대 때 사람인 것입니다. 제가 소지마리깐이라 앞에서는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수정하겠습니다. 눌지마리깐 시대 때 이제 그랬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광개토 대왕을 태왕령이라 그러는데, 이 광개토 대왕의 태왕령은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신라의 금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라의 수도가 금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신라의 금성이 바로 여기에 있고요. 또 지중해 있을 때도 금성은 거기에 있었죠. 자, 그래서 집안현에 있는 이 장군총, 그 다음에 무용총, 상령총, 뭐 이런 것들은 바로 태양신을 모시는 부도다. 이거를 꼭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미트라 신전 유적으로서 인신공예하는 장면이 이미 BC 2300년 전에 우리가 유적으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BC 2300년이니까 지금부터 4300년 정도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사실을 반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우리가 고구려의 경당이죠. 샤먼 수도성의 아카데미다, 교육장이다 이거죠.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일곱 번째, 그 다음에 이 무용충이 그려지는 황도 12궁이 이제 별자리가 있죠. 황도 12궁이 별자리가 있는데, 요 뇌물이사금에서부터 소지마리간까지 약 150년간 집안현에 이것이 이제 집중적으로 운영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박영 선생님의 지금 현재 앞에 보이는 샤먼 제국에 있는 책들 속에서 제가 발췌해 온 내용인데요. 뇌물이사금은 356년에서 402년까지, 실성이사금은 402년에서 417년, 눌지마리간은 418년에서 458년, 자비마리간은 459년에서 479년, 소지마리간은 479년에서 500년 사이에 약 150년 동안 지금 현재 중국 집안현에 있는 집안시에 우리가 대대적으로 이런 부도가 조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경주에서 발견된 것인데, 국강 상대 성지 호태성왕이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는, 국강 상대 성지 호태성왕이라는 글귀가 쓰여져 있는 그 밥그릇이 그 뒷면에 적혀 있는 것인데요. 요 열자로 되어 있는데,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신라의 금성에서 국강상에 올렸다는 말을 이거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국강상에 올렸다는 것은 최고의 지도자에 올렸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와 밀접한 샤먼 제국과 매우 밀접한 말이 바로 아홉 번째 이 조선이라는 말인데, 조선은 글자 그 자체에서 우주의 중심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조선의 글자 그 자체에서 우주의 중심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그곳이 바로 옥황이고, 우리가 이것을 바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상제가 되는 것인데요. 그곳에 옥황이 있었고, 그래서 이 조선은 바로 선민 사상과 같은 선민과 일치하는 말이고, 선민은 샤먼 신선들이 정령을 뜻하는 바닷물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바닷물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자, 이거 조두를 말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 샤먼 제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조두인 것입니다. 조두. 아주 국강성을 만드는 새로운 뭐냐면은 아주 그 맞춤식 인재인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맞춤식 인재인데요. 자, 그래서 이 샤먼 제국의 제도가 이제 우리가 구조주의자 조르주 디메질의 이제 상기능 체제가 나타나는데, 삼한의 상기능 체제가, 여기서 말하는 한은 실제로 나라가 셋이라는 뜻이 아니죠. 만지난변은 실제로 나라가 셋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한이라는 하나의 삼지 안에 제각기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각기 다른 기능을 뭐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은 태양 신전의 샤먼을 가리키는 글자다, 그죠? 이 한자 자체가 바로 태양 신전의 샤먼을 가리키는 글자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다 보겠는데요. 우리가 마한이라 할 때 마는 바로 76개국에 뭐냐면은 서구를 거느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구려는 76개의 서구를 거느리고 있는 바로 태양 신전의 샤먼을 지키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르주 디메질의 제도에 의하면 이 삼신은 바로 첫 번째가 사제계급으로서 우리가 옥황이라고 말하고, 그 켈트족은 이걸 오딘이라 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사계급인데, 전사계급은 군사계급에서 왕을 말하는 것이죠. 켈트족은 이것을 마르스라 그런다 이거죠. 마르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생산자 계급인데요. 이 생산자 계급으로서 이거를 신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 켈트족은 반이라고 한다 이거죠. 반. 자, 그래서 오딘이 진이 되고 마르스가 마가 되고 반이 뭐냐면 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전사계급인 소위 말하는 왕과 군사계급으로서의 우리가 고구려의 조의선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조금 더 참고할 부분은 우리가 아까 눌지마리간 시대 때 418년에서 458년 사이에 집권했던 눌지마리간 시대 때, 신라 19대 눌지마리간 시대 때 재상이었던 이 박재상은 부두지에서 조선이 한 지역의 본국이 아니라 천하의 공도이자 부두였다고 쓰고 있다는 것이죠. 천하의 공도이자 부두였다고 쓰고 있다. 그러니까 세계 정부의 센터가 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조선이라는 말은 세계 본부의 센터가 되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한반도, 조선반도에 들어와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를 포함해서 옥조, 동해, 낙랑, 이런 모든 세력들이 이 조선반도에 지금 이제 안착되게 됐는데요. 이것이 바로 과거에 우리가 25,000년도 삼원의 제국이 시작이 될 때부터 지금까지 그 뿌리를, 그 흔적을 지금 현재 남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 박재상 선생님께서는 이 조선이라는 말이 한 지역의 본국이 아니라 천하의 공도이자 부도였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만 들어도 우리는 흥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한 지역의 본국이 아니라 천하의 공도이자 부도였다고 하는 이 조선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고구려는 조의선인이 있었고요. 신라는 화랑도가 있었던, 화랑이 있었던, 원화, 화랑 이런 게 다 같은 말인데요. 그래서 이 조의선인은 바로 결사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결사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격으로서 신선놀이를 통해서 결정되고 올림퍼스 과정을 통해서 선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술시험을 통해서 무사로 조직된 전문적인 전사집단이라는 것입니다. 자, 전문적인 전사집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저도 조그마한 생활소도를 운영하고 생활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생활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조의선인의 마음과 화랑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라시대 때 화랑도의 그 후예로서 지금 현재 육군사관학교가 바로 화랑대가 있는데, 이 화랑대 출신들이 나라를 위해서 총칼을 쥐어줬는데, 나라를 위해서 서지 않고 자국의 국민을 위해서,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했던 것은 영남 창녕사로서 저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육군사관학교에서는 바로 이 쿠데타 세력들을 모두 다 발본색원해서 이 육군사관학교에서 제명해야 된다. 만약에 이들을 제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화랑대의 간판을 육군사관에서 떼내고 다시 조의선인이라는 이름으로 붙여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가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적을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군사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고요. 여섯 번째 세습이 되고, 그래서 일곱 번째는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삼아 일사불란하게 칙령을 이어갈 수 있는 조직된 군사지휘 세습체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고요.
8번째, 이들은 조의선인을 말이죠. 고동신을 숭배하며 말을 조련하는 전문가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암행의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황금지팡이를 내려받아서 암행의사의 직능을 수행하는 결사대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9번째, 검은 옷을 입었고요. 자, 그리고 국경 주변의 농토를 받아서 자급자족했다는 것이 여기 핵심인 것입니다. 국경 주변의 농토를 받아서 자급자족했다는 것이죠. 농토를 받아서 자급자족했다는 것은 매우 특이한 부분인데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 샤먼 제국의 제도적인 역할을 우리가 둘러볼 수 있었던 한 페이지였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샤먼 제국의 제도는 과연 무엇인가? 어떤 형태인가? 그래서 샤먼 제도는 기본적으로 국강상을 뽑는 데 의의가 있고, 국강상을 위해서는 바로 신선놀이를 통해서 바로 조두의 정령을 받아서 바로 삼신할머님을 통해서 맞춤식 인재를 만들어낸다는 데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샤먼 제국이 그러면 언제 위기를 맞고 오늘날에 이 샤먼 제국이 끝장이 났는가? 그것은 우리의 역사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신라는 이 법흥왕 시대 때 이 진흥왕 왕의 이 차돈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가 샤먼 이데올로기와 불교 이데올로기가 충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었고, 신라에서는 바로 샤먼 이데올로기가 피하면서 그 잔존 세력들이 일본으로 건너갔다. 자, 고려는 묘청의 낭과 김부식의 유교 세력과의 투쟁이 있었는데, 유교 세력을 이데올로기를 대변하고 있는 김부식이가 묘청을 숙청하면서 샤먼 제국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끝을 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 자, 그리고 마케도니아는 BC 356년쯤인데 이때 샤먼 이데올로기와 헬레니즘 이데올로기가 충돌했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음으로써 그 막을 내렸다. 자, 인도에서는 아소카 왕 때 샤먼 제국과 불교를 공인하면서 샤먼 이데올로기가 몰락하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 기화로 불교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됐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 우리가 기독교까지 바로 기성종교라고 하는 종교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그들을 5대 성인이라 뜻받들면서 헬레니즘을 대신하고 있는 바로 두리영인 바로 알렉산더 대왕 플러스 플라톤의 서성인 소크라테스가 바로 두리영인데요. 이런 5대 성인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왔는데, 지금까지 해오면서 이런 그 학문의 모순과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고, 지금 현재 와서는 다시 샤먼 제국을 부활해서 유계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샤먼 제국의 영광을 우리가 환구 문명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황국사를 복원하고자 하는 우리가 후손으로서는 다시 샤먼 제국을 부활해서 여기에 좋은 점을 바탕으로 해서 과거에는 바로 국강상의 바탕을 두었지만 이제는 귀족공화정이 아니라 민주공화정으로서 환국민주주의를 복원해서 이것을 전 세계에 내다파는 조선 반도에 안착되어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통일은 당연한 것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깊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학문이 뒤떨어지지 않고 학문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잠을 자다가 제가 또 일어나서 이렇게 한번 강의를 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